들리는 음향 내는 소리 21번째 시간, 큰 소리에 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음향을 하면서 음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귀가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모르면서 전기 음향이나 레코딩이나 네트워크 음향이나 디지털 음향에 대해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를 하고 공부하고 그런 거 진짜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진짜 음향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귀가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바로 이 전 시간에 귀에 대해서 시작한 수업부터 다시 한번 보시고 오시는 것 권장드립니다. 귀를 아는 것이 우리 음향, 소리를 아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모든 소리는 우리의 귀가 센싱을 하고 우리의 머리가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귀에서 소리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센싱 해내는지를 모르면서 음향을 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실질적으로 소리를 다루고 싶고 음향을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음향에 대한 기본, 어떻게 들리는지, 우리 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부터 공부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전 시간, 들리는 음향 내는 소리 첫 번째 시간, 귀에 대해서도 공부를 꼭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 관심 없어?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오늘 두 번째, 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에 대해서 설명해 봅니다. 우리가 고막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고막이, 요 부분이 고막입니다. 이 고막 안쪽으로 있는 것이 중이에요. 여기 요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이 중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고막 안쪽에서 달팽이관 전까지를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이에 염증이 생기면 중이염이라고 표현을 해요. 중이는 공기로 채워져 있고요. 이 공기로 채워져 있는데, 공기가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안에 연결된 이관, 유스타키오관, 이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목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입 안에 목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고막 안쪽의 공기와 그 바깥쪽의 공기의 기압을 맞춥니다. 이 이관은 몸에서 나는 소리가 귀로 전달되는 것도 막아요. 그래서 모든 소리가 외부 소리에만 귀가 반응하도록 하는 역할도 합니다. 만약 우리 몸에서 나는 소리, 심장이 떨리거나 음식을 넘길 때 삼키는 소리거나 침을 삼키거나 내지는 기타 여러 가지의 일들, 몸 안에서 나는 소리가 같이 귀에 들린다면, 이 소리는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방해해서 우리의 청각 자체를 방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귀에서 몸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막아주는 역할도 이 이관, 유스타키오관이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서 비행기가 이륙해서 쑥 올라가면 기압이 달라지죠. 기압이 떨어져요. 그럼 귀 안에 있는 기압은 높고 밖의 기압은 떨어지는데, 이럴 때 우리가 입을 다 벌리고 있으면 유스타키오관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서 양쪽의 기압이 맞아지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죠. 그 전에 멍하고 찡 이런 이상한 느낌 느끼게 되죠. 이것이 기압차에 의한 것이고 중위의 기압차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중위는 이소골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중위에는 3개의 뼈,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막에 바로 붙어 있는 망치뼈가 고막에 바로 붙어 있고요. 망치뼈에서 모루뼈로 또 붙어 있고, 모루뼈에서 요거 말굽 모양의 등자뼈로 붙어 있습니다. 이 등자뼈 안에 있는 공간을 난원창이라고 하는데, 원이 아닌 창이다, 타원형 창이다, 그래서 난원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뼈가 있는 공간이 이소골이고 중위에 해당합니다. 이 3개의 뼈가 고막을 앞뒤로 흔든 진동이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를 통해서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는 기능을 하는데, 이 고막을 흔든 소리가, 어떤 소리는 이 3개의 뼈를 통해서 증폭이 돼서 뇌위로 전달되고요. 어떤 소리는 줄어들게 되는데, 실제로 증폭되는 소리는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주파수가 증폭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뼈는 완벽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지렛대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진동하면서 증폭을 해요. 상호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진동하면서 증폭을 하고요. 이 증폭률은 한 1.3배 정도 증폭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고막에서 진동된 소리가 망치뼈, 모르뼈, 등자뼈를 통해서 그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됐는데, 이 달팽이관에서 거꾸로 등자뼈, 모르뼈, 망치뼈에서 고막으로 거꾸로 역류가 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 개의 뼈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이 세 개의 뼈가 지렛대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고막에서 달팽이관으로는 잘 보내지게 되어 있는데 달팽이관에서 고막 쪽으로는 보낼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거꾸로 보내지면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그 몸에서 나는 소리가 고막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거꾸로 영향을 주는 거에 의해서 소리를 잘 못 듣게 되고 판단을 못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중위의 이 뼈, 망치뼈, 모르뼈, 등자뼈하고 고막 요 사이에는 이제 고장근이라고 하는 것과 등골근이라고 하는 근육 두 개가 있는데, 고장근은 고막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고요. 등골근은 이소골, 요 중위의 이소골, 망치뼈, 모르뼈, 등자뼈가 연쇄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 감소는 왜 시키냐면, 지나치게 에너지가 큰 저음 같은 경우에 소리가 고막을 때려버리면 에너지가 큰 소리인데, 그 에너지가 큰 소리가 바로 전달되면 어떻게 돼요? 달팽이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큰 소리에 대해서 음압을 감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등골근의 역할입니다. 에너지가 큰 저음이 안 들리게 하는데, 이게 귀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능 때문에 가청 주파수는 동일한 크기로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청강 곡선을 항상 얘기를 하죠. 등청강 곡선은 어디서 나와요? 전기음향도 나오고 레코딩도 나오고 포스트 프로덕션, 영화 작업 뭐 어디서나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등청강 곡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등청강 곡선은 무엇이에요? 우리 귀가 주파수를 어떻게 듣는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측정의 웨이트 A, C 뭐 이런 것들도 다 이 등청강 곡선 때문에 나오는 값들입니다. 등청강 곡선을 이해하려면 우리 귀가 소리를 왜 어떤 주파수는 크게 듣고 어떤 주파수는 작게 듣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0dB라고 하는 값과 40dB라고 하는 값을 보면, 0dB에서 물리적으로 0dB라고 하는 신호가 있는데 0dB로 들리는 게 1kHz에서는 같은 값을 가져요. 그래서 등청강 곡선의 요 폰 곡선에서 0dB SPL이라고 하는 소리가 1kHz에서 0폰이 되지만, 어떤 주파수 2.5, 3kHz 요 부분에서는 실제로 0dB 이하의 소리가 0dB로 들리는 효과가 있게 만들죠. 그래서 어떤 소리는 더 크게 들려요. 이유는 뭐 때문에? 증폭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귓구멍과 그 이소골의 그 증폭에 의해서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요. 저음부로 갈수록 더 큰 에너지를 가진 소리여야 0폰으로 들리게 되죠. 예를 들면 100Hz에는 40dB 정도가 되어져야 0폰으로 들리게 됩니다. 이 40dB라고 하는 건 음향적으로 굉장히 물리적으로 큰 소리인데, 이렇게 감소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소시키는 건 뭐 때문에? 등골근이 소리를 감쇄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크기에 비해서 어떤 주파수는 더 크게 들리고 어떤 주파수는 엄청나게 작게 들려요. 이게 청감적으로 들리는 등청강 곡선에서 물리적으로 크게 들리는 것은 광대역 공명관의 역할, 이소골의 증폭 이런 것들이고요. 작게 들리는 건 등골굴이 우리의 귀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이에요. 저음역의 큰 에너지에 의해서 청각신경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등골근의 역할이다. 그리고 어떤 주파수는 더 크게 들려 공명관의 역할, 공명을 시켜서 더 크게 증폭시켜서 소리를 들리게 해주는 주파수가 있는데, 이것은 귓구멍과 이소골이 같이 합작으로 증폭시켜 주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귀는 물리적으로 플랫하게 나오는 물리적 양을 듣지 않고 우리 귀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뇌는 굉장히 많은 소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소리를 판단해냅니다. 순간적으로. 만약에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한번 듣는다 그러면 한 것처럼 들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 듣는 외국어를 들으면
그게 여자가 얘기했는지 남자가 얘기했는지도 헷갈리고요. 물론 발음이 안 들리는 건 물론이거냐, 나이 든 사람인지 젊은 사람인지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판단이 되어지지 않아요. 하고 뭉개지는 소리로 들리지. 이것은 우리의 뇌에 그 소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주파수 응답으로 우리 뇌에 박혀 있냐면 등청감 곡선에 의한 값으로 우리의 뇌에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듣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귀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들이 많은 소리를 들어봐야 하는 것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서 이게 좋은 소리다, 이게 나쁜 소리다,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한 것이에요. 소리는 우리가 플랫하게 들지 않는다, 정의롭게 들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귀는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게 된다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귀에서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시고 음향을 한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똑바로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보고 싶은 거, 공부하고 싶은 거, 궁금한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기초부터 탄탄히 쌓아야 되고요. 그 기초부터 파동, 우리 귀가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 우리가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아날로그 오디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전기음향을 할 수 있고 디지털 오디오를 할 수 있고 네트워크 오디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 없이 이런 것들을 하겠다, 네트워크 오디오, 디지털 오디오 이런 것들을 멋있어 보이니까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실력은 절대로 쌓이지 않습니다. 소리를 제대로 알고 쌓아가셔야 돼요. 우리 귀가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 알고 쌓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우리 귀가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 우리 귀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몸이 얼마나 오묘하게 구축이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계속 다음 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계속 할 텐데 여러분들 쭉 따라오셔서 공부 열심히 해서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교재인 음향, 소리,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크 미디어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지에서 전자책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음향 시스템 설계나 디지털 오디오 가이드북도 구매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책을 열심히 사서 내 돈 들여서 보시는 분들이 결국 승자가 되시고요. 돈을 들인 만큼 또 뽑아내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게 되세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